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해준대.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한테 30억 이상으로 많이 줘. 30억까지 다 줘. 그러면 30억 공제되니까 상속세가 더 절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충격적인 허점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함정에 빠지시면요, 여러분 상속세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상속세 폭탄에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10억을 남겼다. 그럼 여러분 상속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죠. 뭐 배우자 공제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가구 공제 5억 원 하고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렇게 기본으로 10억 원이 되니까 상속재산 없으니까 상속세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과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내가 이 랠리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쫄라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빨리 미리 증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들 셋한테 아버지가 미리 3억씩 증여를 해줬습니다. 일단 자녀에게 증여한 거니까 증여세액공제 5천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2억 5천에 대해서 4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를 하면서 아들 3명에게 각각 3억씩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가 남아요? 1억 원이 남았으니까 이제 재산이 더 없잖아요. 그러면은 더 세금 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5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어요. 충격적이죠. 4,5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거예요. 아들에게 3억 원씩 미리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전 증여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재산을 미리 자녀든 배우자든 분산을 시켜 두셔야지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요. 상속공제 한도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는 보통 상속공제가 됩니다 하고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증여가 발생하면요.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버려요. 사전증여가 발생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라는 거는 상속하는 시점에 받는 그 재산들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미리 발생한 사전증여까지 합산된 것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은 1억 원이었고요. 자녀 3명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9억 원이었어요. 사전증여는 9억 원이 합산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렇게 될 거예요. 총 다시 10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제를 10억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때는 공제 한도가 발동이 걸려서요. 미리 사전 증여했던 이 9억 원 있죠? 여기에서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남은 이 상속 재산에서 사전 증여 재산가액은 빼는 거예요. 각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 원씩은 공제가 됐죠. 미리 줬던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남은 한도만큼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10억에서 2.5억을 빼면은 7.5억이잖아요. 이 7.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한 것이 4,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증여가 언제나 좋다? 이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 재산 규모에 따라서 오히려 사전증여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안 내도 될 세금 뭐예요? 일단 자녀 3명이서 4천만 원씩 증여세 냈죠? 1억 2천을 낸 거예요, 증여세로. 그리고 추가로 상속세 할 때 4,500만 원이 더 내죠? 1억 6천 이상의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사전증여를 하나도 안 했으면요. 상속세 안 나왔을 걸 사전증여를 하는 바람에 상속 공제 한도가 축소되어서 오히려 상속세가 나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리면 손자, 손녀들한테 유증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손자, 손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남긴 유증도요. 미리 준 건 아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라도요. 이 상속공제 한도에선 차감이 됩니다. 상속공제에서는 차감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함정,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요, 5억에서 30억 원까지 해주는 공제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5억보다 덜 재산을 가져가면 최소 5억 원만큼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더해서 10억 원이 공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상속협의 분할로 인해서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았다 그러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자, 요 사이에 있을 때는요, 배우자의 법정 지분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해준대.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한테 30억 이상으로 많이 줘. 30억까지 다 줘. 그러면 30억 공제되니까 상속세가 더 절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산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이 40억이었습니다. 어머니죠? 그리고 자녀 1, 자녀 2 이렇게 있었어요. 민법상 법정 지분 계산하는 거는 제가 영상 하나 남겨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는 1.5만큼 가져갈 수 있고요. 자녀는 각각 1 이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1.5 더하기 1 하면 3.5죠. 3.5분의 1.5. 요거 이제 계산하면 한 42% 정도 돼요. 총 40억 원의 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법정 지분의 한도는 42%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한 17억 정도 나와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17억 원이 나왔다. 배우자가 실제 17억 원을 가져가면 17억만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줄 거고 17억보다 덜 가져갔어. 10억 정도 가져갔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10억을 실제 가져간 것을 기준으로 상속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7억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20억을 가져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20억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17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거. 요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최소 5억은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 지분 가액하고 실제 배우자가 가져간 재산 가액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만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최소한 어머니 법정 지분 정도만큼은 분할을 해야 공제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 공제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진짜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부터 배우자 법정 지분이 얼마이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그 재산만큼 가져가는 게 맞는지 혹은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2차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런 다른 재산까지도 더해가지고 상속세 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요거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건 이제 아버지 상속이었고 여기 이제 2차 상속이 일어난 걸로 가정을 해보죠. 어머니가 상속이 일어나면 17억 원에 대해서 또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때 17억 원에 대해서 또 상속세를 낼 때는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으니까 5억 원밖에 공제를 안 해줘요. 17억 원에서 자 어머니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얼마가 남아요? 12억 원이 남죠? 그럼 12억 원에서는 40% 상속세율 적용내고 나면은 3억 2천만 원이 상속세로 내야 돼요. 상당히 크죠. 어머니한테 재산이 많이 남아도요. 이거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를 이제는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어머니 재산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발생하는 상속세 있죠. 요것도 40억에 뭐 배우자 공제 최대로 친다. 그러면 한 5억 나오거든요. 한 5억 정도 나오는 걸 어머니 재산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상속세는요.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납부하면 돼요. 나는 이제 30% 받아갔으니까 10억 중에 3억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납부만 하면 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다. 나중에 2차 상속 때 줄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현금 재산을 많이 받아가셔서 현금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상속세 납부하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7억 원 재산에서 12억으로 감액이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에 생활비든 뭐든 이렇게 점차 재산을 줄여나가시면 실제 어머니 2차 상속이 일어나실 때는 상속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법정 지분하고 실제 받아가는 상속
재산하고 비교를 해서 공제가 된다는 사항을 놓치시면요. 나도 모르는 상속세 폭탄 맞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입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있어요. 부동산이라던가 뭐 기타 다른 상속재산을 받는 거 말고 금융재산으로 받을 때는 진짜 거의 100%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치는 뭐 평가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고정된 값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요. 20% 할인해주는 공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상속받은 금융재산의 20%만큼은 공제해주는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순금융재산이라는 것에 있어요. 자, 순금융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상속받은 금융자산에서 대출 이런 거는 빼고 차감한 것에 이제 20%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최소하고 최대 한도가 있는데요. 최소 2천만 원 공제를 해줄 거고요. 최대는 2억 원까지입니다. 최소 2천만 원이니까 1억 원이죠. 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은 금융재산이 1억 원 이하다. 무조건 2천만 원은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융재산이 10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억, 30억 되더라도 최대 2억 원까지만 금융재산으로 공제해주겠다. 이런 공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금융재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보통예금 혹은 보험금, 이것도 이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주식, 채권,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그리고 미리 사전 증여 형식으로 자녀에게 송금한 것들,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예금, 이런 애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딱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찍혀 있는 순금융재산 있죠? 그거에 대해서만 20%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현금 빼가고 이러면요, 공제 효과를 더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자녀에게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니고 현금으로 사전 증여했다? 그러면 이거 깎아먹는 거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깨알 같은 팁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면 병원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거나 후불 결제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금융재산을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대출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다른 현금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상환을 하시는 방법으로 순금융재산 자체는 좀 남겨놓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때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깨알 팁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남들은 미리 다 증여한다더라, 배우자가 다 가지면은 세금 절세 효과가 막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요, 전문가하고 꼭 상의하셔서 진짜 내 상황에 맞는 얘기인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